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세네갈 사람들에게 바다는 아픔이고 희망이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빛깔로 물결치는 바다. 세네갈 사람들에게 바다는 넘어야 할 산이고 딛고 일어서야 할 땅이다. 맑은 바닷물빛만큼이나 아이들의 표정은 밝고 순수하다. 궁핍한 삶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늘 행복하다. 아프리카의 순수와 열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땅. 나는 세네갈로 떠난다. 나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총 19시간의 비행 끝에 서아프리카의 관문 세네갈 다카르에 도착했다. 서아프리카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는 세네갈은 인구 960만 명의 살기 좋은 나라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는 아프리카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다카르 독립광장. 독립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다카르 시내에서도 제일 번화한 곳이다.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차들과 화려한 광고판을 보면서 서아프리카의 최대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하는 세네갈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거리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축구 관련 용품들. 과연 축구의 나라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에서 우연히 바이빨이라는 사람들을 만났다. 바이빨이란 종교 지도자들에게 헌금을 바치기 위해 거리 동냥을 나선 사람들을 말한다. 저 유연한 몸동작, 보지 안 부러운 즐거운 표정들. 과연 여기가 아프리카라는 것이 실감났다. 쉼없이 오가는 화려한 색깔의 자동차들은 다카르 시민들의 발인 버스다. 이곳에선 버스를 까라피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빨리 가는 자동차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빨리 갈 수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해 버스를 한번 타보기로 했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다. 낡고 오래된 차들이지만 겉모양만은 화려했다. 낙천적인 세네갈 사람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 사진들은 이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 오랜 설득 끝에 촬영이 허락됐다. 시내 전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운행되는 버스는 한 번 타는데 75세파 프랑, 우리 돈 200원이면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다. 아니, 천정에 웬 신발? 손님이나 차장의 머리가 버스 천정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다카르에서 제일 크다는 산다가 시장에서 내렸다.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게가 있어 들어가 봤다. 가발을 파는 가게다. 전 국민의 80%가 가발을 쓴다는 세네갈에서는 밥은 안 먹어도 가발은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가발 광고에 세네갈 최고의 미인들이 모델로 나온다고 한다. Ça, c'est un postiche, Nina. C'est très pratique. Je les mets que les matins quand je dors, je les enlève. C'est très pratique. Ils sont très utilisés par les femmes africaines. Ils sont très jolis et c'est très pratique. 가발 광고 모델들이 단골로 다닌다는 미장원을 찾아가는 길이다. 미장원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가발이었다. 가발을 손질하는 것이 미장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마침 사진으로만 봤던 예쁜 모델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머리에 가발을 자연스럽게 붙이는 작업.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Bon, ouais, je peux dire tous les semaines, je viens ici pour me coiffer, car elle fait des bons sous, quoi. 모델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바닷가를 찾았다. 2주일 후에 있을 가발 패션쇼를 미리 보여주겠다고 한다. 예쁜 미녀들이 대서양의 푸른 바다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바닷가에 웬 마차랑? 세네갈에서 바다는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같이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다카르 시내에서 3km 떨어진 곳에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한 고래섬이 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세네갈에 오면 꼭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장소다. 고래섬으로 가는 배는 4시간마다 있지만 주말엔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16세기 초기부터 300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래섬을 통해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하니 그 엄청난 숫자에 놀랐다. 하얀 물살을 가르고 25분쯤 달리니 고래섬이 바로 코앞에 보였다.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내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청년은 울고 있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혼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다. 저기가 바로 고래섬이다.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자 쪽배를 타고 급히 유람선 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었다. 동전을 던져주자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동전을 주었다. 관광 유람선인 동시에
수송선이기도 한 이 배는 고래섬 주민들에겐 생필품을 운반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다시 쪽배를 탄 아이들을 만났다. 호기심이 발동해 아이들을 불렀다. Quand je plonge, il faut le mettre. 13살이란 이 소녀는 동전이 물에 빠질까봐 입에 넣는다고 했다. Oui. I'm did it. 축제 때 단골로 등장하는 세네갈 전통 악기다. 연주를 하면 악기 구멍에 돈을 넣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선착장 오른쪽에는 작고 아담한 해변이 있다. 파도가 적고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 휴양지로 인기라고 한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래섬은 길이 900m, 폭 300m의 작은 섬이다. 노예의 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식민지풍의 건물들 사이로 난 골목길을 지나야 한다. 흐드러지게 핀 부겐벨리 꽃이 골목길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그 골목길 끝에서 만난 동화 같은 그림들, 평화를 기원하는 그림들이라고 한다. 이 동상이 바로 고래섬의 상징이라는 자유의 상이다. Vous avez derrière moi la statue de la liberté, de l'abolition de l'esclavage, dont il y a 3 copies. Une copie qui se trouve à Baxter, en Guadeloupe, sur la rampe, et l'autre à Drancy.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구속과 속박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표현한 자유의 상이 왠지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고래섬 아픈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아있는 노예의 집이다. Korea, Korea, bonjour, Korea. 좁은 문을 들어서자 2층으로 연결된 나선형 계단이 나왔다. 사진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당시 노예를 사갈 주인들의 숙소로 사용됐던 2층은 지금은 자료관이 됐다. 당시 사용됐던 도구들이다. 고래섬의 수많은 자료를 보면서 노예로 팔려나갔던 흑인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아래층은 팔려나갈 노예들을 가둬놓은 수용소로 사용됐다. 이곳 수용소 생활을 체험한 만델라를 기념하는 만델라의 방이다. 노예로 팔려나가기 전 이렇게 좁은 우리 안에 갇혀서 동물처럼 검사당하고 값이 매겨졌다. 완강하게 저항하면 쇠사슬로 묶고 고문을 했다. 건물 뒤편엔 바다 쪽으로 길게 복도가 나 있다. 그 복도 끝 장방형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블랙홀 같았다. 이 문이 바로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돌아올 수 없는 문이다.
Voilà, d'accord, là on l'appelle la fameuse porte du voyage sans retour, puisque pour ces esclaves c'était adieu l'Afrique. Et le dernier couloir face à la mer, c'était 높이 2.2m, 폭 70cm. 이 좁은 문을 통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 처자와 생이별을 하고 기약 없이 떠나갔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바다에 버려져 상어밥이 됐다. 어디로 팔려나갈지 모른 채 대서양의 검푸른 물을 망연히 바라보며 눈물 흘렸을 슬픈 눈동자들을 생각해봤다. 고래섬은 섬 전체가 예술의 섬으로 착각될 정도로 곳곳에서 그림과 공예품들을 볼 수가 있다. 노예의 집을 나와 언덕을 오르면 원색의 그림들이 전해주는 아프리카의 순수함을 만날 수 있다. 고래섬 정상에서 만난 젊은 예술가. 친절하게도 작품을 설명해 주겠다고 나를 불렀다. 전쟁 때 참호로 썼던 곳이 이들의 작업실이다. 철제 잡동사니가 정크 예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공간. 이곳에서 만난 젊은 작가들이 마치 예술의 참호에서 미래의 문화 전쟁에 대비하는 전사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섬은 아직도 치열한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쓰고 버려진 무기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가 있다. 고래섬에 사람이 산다는 건 뜻밖이었다. 100여 명의 주민이 산다는 마을에 들어서니 유로풍의 집들이 아름다웠다. 꼬치만발한 골목길을 따라 나가면 예쁜 성당이 나온다.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이 성당은 영국군의 침략으로 크리스마스 날에 소실됐다가 1830년에 다시 지어졌다고 한다. 어쩌면 이 성당의 크리스마스는 좀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고기잡이 갔던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다카르는 곳곳에 작은 항구가 있다. 시내에서 제일 가깝고 유명한 순베디운 항구를 찾았다. 삐로꾸라 부르는 이 배는 고기잡이용 카누배다. 항구에 도착한 배는 이렇게 밖으로 끌어낸다. 배 아래 바퀴로 사용하는 것은 둥근 가스통이나 야자수 나무를 잘라 사용한다. 항구는 잡아온 고기로 금세 시장이 된다. 배가 들어오면 아이들도 덩달아 바빠진다. 얻어온 고기 몇 마리가 이 아이들의 오늘 저녁이다. 저녁 무렵 해변가 모래사장은 3, 4, 5 모인 사람들로 운동장이 된다. Pour courir, après le travail, il vient pour courir, pour prendre un peu de bain de soleil, vous voyez.
mon physique, quoi. 서로 약속은 없었지만 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운동을 한다. 많을 땐 수백 명도 넘는다고 한다. 운동은 해가 다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된다. 다카르의 밤이 찾아왔다. 아프리카의 정열과 낭만을 기대하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는 한 클럽을 찾았다. 아프리카에서 클럽을 촬영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아무튼 촬영을 허락받은 건 행운이었다. 비비안은 세네갈 최고의 인기 여가수다. 오늘 특별 출연이라고 한다. 새벽 1시에 시작해 새벽 5시에 끝난다는 이곳은 소문대로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과 율동, 보고만 있어도 어깨가 들썩거렸다. 다음날 아침 장미 호수로 향했다. 창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오밥 나무가 일출과 어우러져 멋진 아침 풍경을 연출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참 순수하고 행복한 표정들이다. 장미호수로 가는 길에 근처에 있다는 바오밥 나무 군락지를 먼저 찾았다. 바오밥 나무는 주로 열대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데 봄박스과의 낙엽 교목으로 나무 수명이 5,000년이나 된다고 한다. 바오밥 나무를 처음 본 느낌은 마치 당근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상한 나무의 생김새 때문에 아라비아 전설에는 악마가 바오밥 나무를 뽑아서 가지는 땅으로 밀어놓고 뿌리는 공중으로 향하게 했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이 마치 쥐가 달려있는 것 같다고 해 쥐죽은 나무라고도 한다. 잎과 가지는 사료로 사용하고 열매는 식용으로 쓴다. 다카르에서 1시간쯤 거리에 세계적인 소금 호수가 있다. 물 빛깔이 붉다고 해 장미 호수라고 부르는 곳이다. 장미 호수는 요르단의 사해와 같이 진한 염호다. 염도가 보통 바닷물의 10배나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다. 장미 호수도 세네갈에 오면 반드시 들려가야 한다는 여행의 필수 코스다. 그래서 늘 사람들로 붐빈다.
마침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만났다.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몸이 물에 뜨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며 나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졸랐다.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배. 이 배를 타면 소금 캐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Here is not problem. Here is not problem. Right. You work it here. 25. 배를 타고 가까이서 보니 물 색깔이 더 붉게 보였다. Il racle le sel dans le tamis. Et si la pirogue est bien remplie, il le met à côté au bord. Et là-bas, c'est les femmes qui font la débarcation. It's very high for salt, 380 grams for by liter water. Here. 380 grams for by liter water. This today is very pink. So you have soleil, it's very pink today. 1리터의 물에서 그렇게 많은 소금이 나온다니 놀라웠다. On fait ça à 30 000. Ouais. Non, mais tu peux négocier même à 25 000. Hein? Ouais. Après, si vous voulez, je peux vous. Ouais. 햇살에 비친 맑은 물은 마치 거울 같았다. 장미호수는 밑바닥을 긁으면 소금이 모래처럼 나오는 천혜의 염전이다. 이 별난 염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호수 한가운데에서 소금 캐는 사람을 만났다. 삽으로 열심히 바닥을 파는 사람들.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다. 등에 핀 소금꽃을 보면서 여기가 소금 호수라는 게 실감났다. 삽으로 퍼올리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석회와 같은 이것이 바로 소금이 된다. minimum 50 kilos. 25 kilos. 쉼 없이 이어지는 작업.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금의 모습이 드러났다. 캔의 소금을 강가로 가져오면 여자들이 밖으로 옮겨가게 된다. 물건 파는 것은 뒷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상인의 수다가 행복은 참 가까운 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호숫가에 마치 모래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모두 소금이다. 정말 엄청난 양이다. Ici, chaque année, on raconte ici 24 000 tonnes de sel par an. Mais tous les 24 000 tonnes, on exporte, comme les pays limitrophes, comme Mali, Bénin, Togo, Burkina Faso. Même là-bas, en Europe, pour la neige, sur les routes, avec des gros grains. Oui. Parce que ici, avant, c'est les femmes qui ramassent le sel. Mais maintenant, c'est interdit, parce que ça a causé des problèmes d'avortement. Maintenant, c'est les hommes qui ramassent, mais arrivé au bord, c'est les femmes qui débarquent le sel. 바닷물을 퍼내 말리고 또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염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회색이었던 소금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굵어지면서 흰 색깔로 변한다. 오래된 소금은 바위처럼 딱딱해진다. C'est le gros grain. Parce que le sel, avant d'exporter, il faut l'azide du iode. Il faut ioder d'abord.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전 세계에 비싼 값으로 팔려나간다. 장미호수엔 역사적인 장소가 하나 있다. 죽음의 경주로 불렸던 그 유명한 파리다카르 랠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이곳에 있다. 역사적인 장소가 폐허처럼 남아있는 이유는 30년 전 시작된 파리다카르 랠리가 올해부턴 남미 대륙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장미호수엔 작은 사하라 사막이라 불리는 모래 언덕이 있다. 사막 투어를 하기 위해 찾아간 매표소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들을 만났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 한번 해봤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사막 투어에 타고 갈 차들이다. 어쩌면 이렇게 낡았을까? 굴러가는 게 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분쯤) 달려 사막 입구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 선 이유는 바퀴에 바람을 빼기 위해서다. 굴곡이 심한 사막에서 차가 덜컹거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무슨 좋은 구경거리라도 있는 듯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서너 명만 모이면 축구를 한다는 세네갈. 과연 축구의 나라답다. 차는 다시 출발했다. 장미호수를 사이에 두고 수십 킬로미터의 해안선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해안 사이에 있는 사막이 바로 여기다. 차로 사막을 달리는 기분은 색달랐다.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 차가 고장나 꼼짝없이 사막에 갇히게 된 것이다. 차를 고치는 동안 걸어서 사막을 구경해 보기로 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때문일까? 사실 나는 사막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다.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혹시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은 아닐까 생각해봤다. 1시간 만에 겨우 차를 고쳤다. 아무래도 불안해 2시간 코스의 사막 투어를 포기하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야자나무를 오르는 아이들을 만났다. 원숭이가 부러워할 정도로 나무 타는 솜씨가 좋았다. 사막에서 맛보는 야자수. 생각보다 시원하고 달았다. 듣던 대로 사막의 끝엔 바다가 연결돼 있었다. 차로 해변을 달리는 기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어촌 마을들이 있다. 소라와 달팽이 생산지로 유명한 조알 항구다. 배가 들어오자 항구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뭘 잡아왔을까 궁금했는데 소라가 배 안 가득 실려 있었다. 배가 들어오면 급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잡아온 소라를 서너 개씩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 지방 명물 큰 달팽이 조개다. 깨끗이 손질해 우리나라에도 수출하는 효자 상품이다. 그다지 윤택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같이 밝은 표정의 사람들. 인감이 넘치는 얼굴이다. 세네갈강 하구에 위치한 세네갈의 옛 수도 생루이로 향했다. 생루이는 정확히 301년 동안 긴 식민지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다. 그래서 도시 곳곳엔 유럽풍의 집들이 많다. 정확치는 않지만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도 묵어갔다는 이 호텔도 마찬가지다. 이 호텔의 계단을 따라 옥상에 오르면 생루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생루이 철교다. 길이 2.4km의 이 다리는 원래 다뉴브강을 건너는 데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1897년 배로 싣고와 조립해 놓았다고 한다. 생루이 철교를 지나 비포장 도로를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주주 국립공원이다. (300만 마리 300여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는 주주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조류 서식지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곳은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그중에 최고의 진객은 펠리컨이다. 펠리컨의 장관을 보려면 배를 타고 30분쯤 나가야 한다.
펠리컨은 사다새목의 사다새과에 속하는 좀 독특한 새다. 사다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긴 부리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목주머니다. 펠리컨은 목주머니를 그물처럼 이용해 물속에서 고기를 잡는다. 펠리컨의 새끼는 까만색이다. 자라면서 점점 하얀 색깔을 띈다고 한다. 펠리컨 구경을 마치고 덤으로 보여줄 게 있다며 데려간 곳엔 악어가 있었다. 바로 눈앞에서 야생 악어를 볼 수 있다니 신기했다. 특별히 이곳엔 뱀이 많다. 아나콘다를 비롯해 비단 구렁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뱀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멧돼지 가족을 만났다. 과연 여기가 아프리카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렇게 생루이에서의 즐거운 여행도 끝나가고 있었다. 다시 찾은 다카르. 다카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등대를 찾아가는 길이다. 다카르 등대는 1864년에 지어졌다. 100년이 넘은 이 등대는 다카르 역사의 산 증인이다. 등대에서는 다카르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발 아래 펼쳐진 대서양의 푸른 바다가 절경이다. 다카르 시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한적한 해변가. 이곳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 세네갈을 방문한 국빈급 유명 인사들이 반드시 들러간다는 이곳엔 많은 방문자들이 흔적을 남겨놓았다. 낯익은 이름도 많았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프랑스의 축구 스타 앙리도 있다.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는 음식 맛도 맛이지만 낚시라는 컨셉으로 장식한 독특한 실내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 세네갈 대통령궁이다.
Oui, donc le lagon, il a été créé par mon père en 1955. C'était beaucoup plus petit, beaucoup plus simple, mais toujours avec le thème de la pêche. Les grandes personnalités, presque toutes les personnalités de ce monde qui sont venues au Sénégal, les grands présidents, nous avons le président Jacques Chirac qui est venu 9 fois. Les sportifs, champions du monde. 방문록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과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진도 있었다. 그런데 나를 정말 놀라게 한 건 흑인 여성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미리암 마케바도 다녀갔다는 것이다. 그녀의 노래 말라이카도 생각났다. 주인의 권유로 나도 다녀간 흔적을 남겨놓기로 했다. 세네갈에 오면 꼭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 바로 세네갈 전통 음식 제브젠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심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을 찾아갔다. 카메라가 신기한 듯 순식간에 아이들이 모였다. 부엌에선 양파와 야채를 썰고 음식 준비로 분주했다. 제브제는 갖가지 생선을 야채와 함께 쪄낸 다음 그 위에 야채 소스를 뿌려서 만드는 세네갈 전통 음식이다. 세네갈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다. 이 집엔 남편 하나에 부인이 둘이 사는데 딸린 식구만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드디어 즐거운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제브제는 우리나라의 생선 덮밥과 같은 그런 맛이었다. 집 바로 뒤에 있는 항구다. 해변가에 있는 염소와 길처럼 해변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참 정겨운 풍경들이다. 축구를 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축구를 하다 실증이 나면 수영을 하고 바다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그 유명한 은고르 섬이다. 카누베를 타고 한번 건너가 보기로 했다. 은고르 섬에 도착하자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이 첫눈에 들어왔다.
다카르 북쪽 해안에 있는 은고르 섬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거의 없어 한적한 아프리카 해안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다카르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한 이곳은 늘 이렇게 사람들로 붐빈다. 대서양 멋진 바다의 낭만과 여유를 만끽하면서 세네갈에서 내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다. Malaika nakupenda, Malaika. 아프리카 여행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 날 밤이 너무 아쉬워 도심의 한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서 나는 운 좋게도 무명 가수가 부르는 말라이카를 들을 수 있었다. 노래를 들으면서 세네갈 여행의 추억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세네갈의 바다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아픈 기억을 묻은 듯 아리고 슬프게 내게 다가왔다. 욕심 없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람들. 삶이 곧 전투인 것처럼 조바심을 내며 살아온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인생의 거울이 되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우찌요란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땅. 아프리카로의 여행은 긴 여운이 남아서 좋은 것 같다. Malaika, oh yeah, Malaika.